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6월 26일 일요일 오전 11시 34분이고요. 비트코인이 2,778만원인데 여기서 조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박스 상단을 뚫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쭉 올렸던 이 고점 라인이 21.7K죠. 22K를 좀 넘겨주는 모습이 1차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서 올려치고 여기서 21.7에서 저항을 맞았고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진 거예요. 거의 올린 거에 절반 정도를 내렸다가 여기서 다시 방향을 추세를 좀 돌려줬죠. 이런 식으로 역헤드앤 숄더 패턴. 자, 고점에서 요런 게 나오면 이제 하방으로 간다.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볼 수 있고, 저점에서 요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좀 단기 최저점을 찍고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때 여기 매물을 먹으면서 매물을 뚫어주면서 가는 식의 이제 N자 패턴으로 가는 거를 역헤드숄 패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그 패턴 주고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올라가는 각도 자체가 여기 떨어진 거는 가파른데 올라갈 때도 좀 가파르게 가줬어야 되는데 완만하게 가주면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이거는 올라간 거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옆으로 움직인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조금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차피 올라가기는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들 펌핑이 지금 제대로 좀 터져주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 구간을 여기 저항을 맞고 푹 빠지고 여기를 또 한 번 더 갔죠.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가 여기를 또 못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못 뚫고 있는 거죠. 여기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 바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빠지면 또 여기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등을 했을 때 요거를 넘겨줘야 됩니다. 여기서 뭐 요런 식으로 가다 요거를 넘겨줘야 됩니다. 요거를 못 넘기게 되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가 요 21.6K 21,600달러 저항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요거를 못 뚫게 되면은 어쨌거나 지금 못 뚫고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 내려오다가 이거를 재차적으로 또 트라이 해주면서 여기를 뚫어내게 된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또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뚫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내게 되면은 저는 최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자리만큼의 그 정도의 반등을 주면서 24K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또 막히고 줄줄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 라인을 만약에 깨게 된다. 요 라인이죠. 20.9K를 이탈시키고 내려오게 되면은 또 이렇게 빠지다가 그 다음은 여기를 봐야겠죠. 여기서 딛고 올린 자리고 여기서도 딛고 지금 몇 번을 디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받쳐준 자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 박스권의 중심선 절반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이 구간까지 안 가고 여기에서 저점 찍은 구간 있죠. 요 라인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저점이 19.7K죠. 19.7K를 살짝 높여주는 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살짝 높여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그 다음에는 또 여기 고점을 넘겨주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느린 패턴의 차트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꺾이게 되면 여기서 뚫어주면은 여기서 좀 돌파해 주려는 모습이 나오고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좀 저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못 뚫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서 또 지지부진하게 놀겠죠. 지금 구간처럼. 그러면은 사실상 비트코인이 이번 요 랠리 때 알트들이 상당히 많이 힘을 써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가면 알트들이 또 다 빠지겠죠.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또 알트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방향성 자체에 있어서 지금 조금 중요한 자리고 여기서 꺾이게 되면 좀 크게 빠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 무빙이지, 저는 이 장기적인 시점, 그러니까 일본 관점이나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어쨌거나 지금 아직 일요일 주봉 마감이 아직 안 된 시점이긴 하지만은 크게 떨어지고 나서 큰 거래량이 이 구간에서처럼 큰 거래량이 어쨌거나 여기서도 두 번 터져줬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크게 터져주고 주봉으로 양봉을 마감을 했을 때 이후에 어느 정도 단기 랠리도 조금 이런 식으로 터져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지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어느 정도 터질 수도 있는 구간이고, 이런 게 빨리빨리 안 나와주면은 여기서 시간 끌게 되면은 여기서 시간을 끌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어느 정도 시간은 좀 끌어줬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나서 2달 정도의 시간을 좀 끌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시간을 끌어주고 올리는 그림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지금은 바닥이긴 바닥인데,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막상 들어올리는 힘 자체가 막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V자 반등이 터지고 막 바닥 찍었으면 예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무빙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요 구간에서 살살살살 굉장히 살살 움직이는 모습이죠. 이 구간이랑 좀 비슷한 모양새가 나오는데, 이 구간이랑 좀 비슷한 모양새가 조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바바방 뚫어주죠. 근데 여기는 결국에 여기를 고점 저항, 그리고 어차피 더 떨어질 거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서 못 올린 거였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바닥에서 거래량이 크게 돌아줬고 살살살살 올리다가 팍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뚫어주고 또 뚫어주고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올려치는 무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30K거든요. 조금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하반기나 3분기 4분기, 물론 이제 하반기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은 하반기는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저번 주만 보셔도,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번 주만 보셔도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계속적으로 조금 터져주면서 지금 저희도 세타 토큰이라든지 세타퓨엘, 플레이뎁, 디센트럴랜드, 웨이브부터 해서 제로엑스 이런 것들로 일단은 수익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올라간 것 자체가 폭 자체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긴 하지만은 비트코인이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쏴준다, 그렇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을 뒤따라서 불장이 한 번 더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눌러줘도 요 정도 구간까지 와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그럼 이 구간에서 또 알트들 펌핑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은 추가적인 큰 하락보다는 앞으로는 어쨌거나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좀 물린다라고 해서 비트가 좀 빠진다라고 해도 전저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좀 빠지는 척 하다가 그냥 더 올리지 않을까. 이 구간에서처럼 살살살살 올리다가 위로 팍 쳐올리는, 살살살 올리다가 위로 팍 쳐올리는 이런 무빙이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단 알트코인들도 지금 비트 같은 경우에도 주요 구간입니다. 전고를 지금 뚫나 못 뚫냐, 뚫나 못 뚫나의 구간이고, 좀 더 좋게 보자면 여기서 이렇게 쭉 올려놓고 여기서 지금 크게 뺐죠. 어제 밤에 크게 뺐다가 새벽까지 해서 다시 올렸다라는 거는 일단 좀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그림은 여기 고점을 다시 올려줄 때 여기 고점을 넘겨주는 게 이게 베스트죠. 이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올라탄 개미를 한번 죽이고 찐으로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무빙은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또 막히고 있다. 시원하게 못 가고 여기서, 그럼 여기서 조금 눌리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린 거에 절반 자리까지 좀 눌려주다가 여기 먹어주고 다시 올라오면은 이거는 이제 뚫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추세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좀 지금은 지켜봐야 되고, 여기서 이걸 먹어준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삼각수를 만들어주면서 뚫어지는 그림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다가 이거 깬다, 이 여기 라인 깨고 내려가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만약에 이거 깨면은 저는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비중을 좀 줄이고 조금 저점 구간을 다시 잡는 쪽으로 생각해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에 상당히 크게 반등을 해줬죠. 여러분들 지금 나스닥이 3.3% 올라가줬고, 전 세계 증시가 전부 다 조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쌍바닥을 크게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 5% 정도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반등을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위메이드 같은 코인 관련 주식들도 많이 반등을 어느 정도 좀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다음 주에는 나스닥도 이제는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 반등 구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분석을 해드렸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여기서 바닥을 나스닥이 찍고 여기 못 뚫어내는 자리를 지금 보시면은 한번 맞고 떨어지고 한 번 계속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죠. 몇 번을 돌파를 시도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돌파하고 다섯 번째 뚫어내니까 강하게 올라가죠. 얘는 이 나스닥이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지 거시경제라든지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봉을 강하게 지금 띄워줬다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도 강하게 띄워줄 때 한 3일 정도는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3일 정도 치고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월요일 정도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단에서 좀 놀다가 또 빠지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그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 이 다음에 여기를 뚫으러 또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뚫어낼 때 상당히 강력한 이 정도 급의 상승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럼 아마 비트코인도 나스닥이 여기서는 한 번에는 못 가고 지지부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12,800을 뚫어낼 때 비트코인이 좀 그레이트 랠리가 한번 터질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도 한 5,000불 정도에 3,000불에서 5,000불 정도에 여기서 왜냐면 만불 랠리가 나왔으니까 비트코인이 여기서 만불 랠리가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 나스닥도 지금 이 상당히 많이 그래도 바닥에서 올려 친 구간에서 이렇게 가냐 이건 좀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매물도 있고 여기 매물도 있고 일단은 매물이라는 건 또 저점을 낮춰놨기 때문에 저점 낮춘 만큼 내려옵니다. 매물대도. 그럼 12,400에 매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돌파 시도 하다가 좀 내려오는 척 했다가 이거를 재차적으로 뚫어내는 이런 그림이 나올 때 굉장히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나스닥 흐름은 단기 흐름은 좋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 추가 반등 이후에는 좀 더 눌림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눌림이 몇 번 정도 반복을 좀 하다가 12,400을 뚫어낼 때 큰 상승이 올 수 있고 비트코인도 나스닥 흐름을 보면서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6월 21일에도 이런 식으로 스테픈이 지금 바닥 돌리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요때도 1,000원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거의 1,400원대 찍고 아직까지도 흘러내리는 모습은 아닌데 이제는 우리가 스테픈을 지금은 매수할 시기는 아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상당히 좀 많이 올려놨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조정 나오면은 구간에서는 또 사야죠.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는 또 사게 되면은 전고를 뚫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는데 이거는 사실 물론 큰 폭의 반등이긴 하지만은 제대로 된 상승 펌핑이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스테픈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보다는 조금 눌림을 기다리는 그런 식의 접근이 맞을 것 같고 자 저번 시간에 인트로 부분에서 이거 세타죠. 세타 1위의 관상을 가진 1위의 관상을 가진 개떡상할 수 있는 코인 세타 토큰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타 토큰도 자 이런 식으로 6월 22일 오후 2시 40분에 1635원에 매수를 하시자. 세타는 그 전에도 한번 먹고 나왔는데 요거 매집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리고 나서 영상에서 1840원대 이렇게 잡아드렸죠. 요때 잡아드렸고 펌핑이 좀 나오면서 2075원까지 찍고 지금 조금 눌리고는 있습니다. 조금 눌리고는 있는데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대로 펌핑을 줬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놓고 보면은 저는 충분히 바닥권 얘네들이 매집한 가격대가 여기지 않습니까? 1,500원대라고 우리가 조금 대충 볼 수가 있는데 그럼 2배 잡으면은 3,000원 정도 나오죠. 저번 시간에 3,200원 정도 가능하다. 좀 길게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2,075까지 좀 펌핑 주고 내리고 크게 빠지지는 않는데 만약에 여기서 비트가 빠지게 되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 빠지면 또 이렇게 눌렸다가 그 다음 펌핑에 좀 크게 2,500원까지 쳐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비트가 여기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전고를 좀 뚫어주는 무빙이 나온다 그러면은 세타도 한 번 더 주고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수익권이 조금 들어간다 싶으면은 요즘에는 좀 수익을 챙겨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차트에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는 일련의 손바뀜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타도 준수하게 상승이 터졌고 솔라나랑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도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샌드박스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푹 빠진 구간까지는 1차적으로 회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회복을 했죠. 그러면 여기 매물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끌면서 매물을 먹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얘는 옆으로 여기서 일자로 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 파 더 쏜다는 겁니다. 2,400원까지.
근데 여기를 그냥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내려오면 사야죠. 내려오면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위에서 비벼주면은 우리가 또 2차 파동 시작될 때 뚫어주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 되고, 내려오면은 내려오는 대로 또 여기서 사면은 여기를 계속적으로 아마 뚫으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샌드박스는 이제 여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두드리다가 위로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디센도 마찬가지죠. 디센이나 샌박이나 다 같이 움직이는데 뭐 이 디센트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6월 16일에 말씀을 드렸죠. 6월 16일 여기 보시면은 오후 1시 정도에 1175원 정도에 들어가시자. 그래서 1100원 정도에 들어가서 팔았습니다. 지금 팔면서 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거고, 엑시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떡상이 터졌고, 그 다음에 세타퓨엘 어제도 말씀드렸죠. 세타 토큰이 가면은 세타 퓨엘도 가는데, 세타 퓨엘도 일봉상으로 딱 봤을 때 여기서 쭉 거래량이 밀어줬는데 눌림이 나오고 그거를 재차적으로 돌파하러 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세타도 들어갔었고, 이 세타가 퓨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영상에서도 세타 퓨엘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요거 9원 정도의 추천을 드렸죠. 6월 24일에. 어제가 아니네요. 금요일이죠. 금요일. 어제는 토요일이었고 금요일에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목표가 75원 딱 잡아드렸는데 69원에 사서 75원까지 이렇게 눌림, 그러니까 크게 한번 힘 주고 쭉 눌려주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고개를 쳐든다 싶을 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쭉 여기 이런 식으로 찍고 한 76원 정도까지 찍고, 오늘도 뭐 살살 더 올라가려고 지금 폼을 잡는데, 어쨌든 수익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수익을 좀 챙기면서 가시자. 세타 퓨엘도 뭐 사실 여기서 끝날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주봉 관점에서 보면 이 세타 퓨엘도 너무나 저점이고, 이 저점에서 특히나 거래량이 지금 이 정도로 들어왔다. 그거는 세타 퓨엘도 저는 충분히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뎁도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겠지만은 다 잡아드렸어요. 플레이뎁도 보시면은 6월 24일 금요일에 여기 5시 29분에 482 플레이뎁 잡아드려가지고 목표가 518 본다. 플레이뎁도 잘 올라갔죠. 잘 올라가가지고 482에 잡아서 요때 잡아가지고 쭉 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팔았고, 눌리면 다시 살 거죠. 눌리면 다시 사야 됩니다. 지금 모든 코인들이 바닥이기 때문에 이게 찐 상승이 아닙니다. 이게 찐 상승이 아니라, 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다시 잡는 거예요. 이런 거 잡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플레이뎁도 수익 받고, 디센트럴랜드 수익 받고, 세타 퓨엘, 뭐 세타 토큰 싹 다 수익을 받습니다. 수익은 줄 때 어느 정도 좀 챙기면서 가야 되고, 우리가 상반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반기는 다를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모든 코인들이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이죠. 바닥을 찍었으면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는데, 다만 빨리 못 올라가는 게 조금 아쉬울 뿐이지, 지금 지지부진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려고는 하고, 비트코인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오히려 알트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펌핑이 나오는 장세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트들은 팍 올라갔다가 하더라도 또 팍 죽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챙겨가면서, 내가 팔았더라도 눌러주면은 다시 진입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제로엑스부터 해서 웨이브, 알파코크, 세타퓨엘, 세타 토큰, 플레이뎁, 디센트럴랜드까지 해가지고 싹 다 수익 보고 있으니까, 이런 정확한 매매 타점과 코인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7, 8월에 싹 다 수익 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다음 펌핑 코인들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다음 펌핑의 조건, 그러니까 펌핑이 나올 만한 코인의 조건은 아직 안 쏜 코인이겠죠. 코인의 종류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코인들은 이제는 조금 떨어질 확률이 높고, 아직 안 쏜 코인들이 앞으로 쏠 확률이 높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차트를 어느 정도 다지고 이제 추세 반전을 주려고 하는 코인들, 제가 이거 세타 토큰을 말씀드릴 때도 시간차가 있어야 된다. 얘는 외봉 주고 너무 많이 죽었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나는 코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얘는
못해도 3,000원까지, 못해도 3,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도 다 여기에 부합하는 코인입니다. 아직 안 쐈었고 저점에서 차트 돌리고 있고, 차트 돌릴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였냐면은 여기 지금 계속 못 뚫던 구간 있죠. 여기서 바닥에서 여기 한 번,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네 번 맞고, 지금 다섯 번째 뚫은 이 구간 1,800원 자리를 지금 뚫어놨다는 게 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얘는 못 뚫던 구간을 지금 딱 뚫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 큰 펌핑 이후에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가졌다. 이런 비슷한 코인들을 우리가 또 찾아봐야겠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실까요? 일단 디센트럴랜드 이런 것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은 이 정도 올라가고 말 친구는 아니다. 얘도 앞으로 충분히 여기서 뭐 좀 시간 끌다가 갈 수 있고 한번 내렸다가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지금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솔라나도 이거는 더 가야죠. 솔라나도 이거 여기서 이 정도 올린 거 가지고 이게 상승이 끝났다. 물론 많이 올렸죠. 많이 올렸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저점 다지면서 거래량 들어왔던 구간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올려줬는데, 물론 40%도 많이 올렸다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봉이 뜨는 건데, 자, 이 음봉을 바로 먹어주면서 여기를 뚫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음봉 하나 나왔지만 그 뚫어주면서 한번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뚫어주면서 여기 뚫어주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6만원 찍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꺾인다, 이런 식으로 꺾이면은 다시 4만원대로 들어갔다가 요런 식의 2차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올랐다고 끝날 수가 없죠. 솔라나는 지금 떨어진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최소 7만원 8만원 자리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에이다도 최근에 조금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이죠. 이 친구도 여기서 나름 세게 들어 올렸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바로 이렇게 못 가죠. 여기서 좀 내려오고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건 큰 펌핑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닥을 좀 다지는 시간. 근데 에이다도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 진입해볼 만한 코인이다. 이 에이다가 또 하드포크 업그레이드까지 앞두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사실 이거는 그냥 손절을 여기 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580원을 손절 잡고 그냥 들어가면 위로 이런 식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1,000원짜리 충분히 진입해볼만 하지 않냐. 다만 손절은 전저점 손절 잡는 거는 지금은 좀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요게 이제 작년 5월에 힘 한번 주고 계속 빠졌고,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거래가 좀 돌면서 매집의 흔적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차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사실 여 구간에서 이 정도로 길을 모았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려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리고 못 가고 또 내리고, 지금 조금 고개를 들고는 있는데, 일단 얘도 전저 그냥 손절 잡고 여기 손절 잡았을 때 위로 한번 올려 쳐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라도 마찬가지죠. 보라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팍 찍었다가 가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내리고 이제 조금 갈랑말랑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라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많이 빠진 자리에서 4천억대, 카카오 게임즈가 또 뒤에 있는 코인인데, 지금 주봉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조금 시간 걸려도 좀 충분히 75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건 바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 갈 길이 멉니다. 엔진 코인도 이거 이 정도 올라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엔진 코인도 이거 1,000원은 가야 되는 코인이고, 지금 1인치도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더 가야죠. 1인치도 이거 더 가야 됩니다. 1인치는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놔도 되지 않냐. 최소 1200원 정도는 찍고 죽지 않겠냐. 한 1150원 정도? 그 정도는 찍고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세럼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들어 올려주고 더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세럼도 한번 또 주면은, 세럼도 약간 화끈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럼도 최소 1600원에서 2000원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제는 가야 된다, 보여지는 자리죠. 그리고 테조스도 더 가야죠. 테조스도 여기서 갈랑말랑 하다가 푹 빠지고, 이 구간은 모든 코인이 지금 다 나와 있죠. 비트코인이 빠졌으니까 17,000 찍은 구간이 여기니까. 그리고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펌핑이 없다, 테조스도. 이거는 테조스도 여기서 펌핑 한번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 2,400원까지는. 그리고 골렘도 여러분들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로 빠진 구간이면은 이제 매수해볼만 하다,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골렘도 지금 일봉 주봉도 좋고 일봉도 살살살살 올렸는데 뭐 제대로 된 펌핑은 없었고 하기 때문에 골렘도 조금 이 구간에서 눌릴 수는 있지만은 300원에서 280원대 정도 잡게 되면 한번 이런 식의 펌핑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골렘도 보시면은 왔다 갔다가 굉장히 심하죠. 이거 업비트에서 계속 작업치면서 위아래로 발라먹는 코인이 골렘입니다. 그리고 9시 경주마로 자주 이름을 올리던 그로스톨 코인 보이시죠? 윗꼬리, 수많은 윗꼬리 이런 거 한번 나올 수 있죠. 그로스톨도 지금 사놓으면은 이렇게 가다가 팍 한번 위로 꽂고 내려오는, 여기에 그냥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 대략 500원 이상에는 그냥 매도 걸어 놓는 구간, 이렇게 좀 잡코인들은 한 번씩 또 펌핑을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잡코인들 뭐 그로스톨, 아더, 뭐 에브리피디아, 아하 토큰 이런 거 있죠. 코박 토큰 이런 것들 아직 안 쏜 애들, 이런 것들 저점에서 아직 제대로 안 쏜 애들 있죠. 썸싱, 오브스 이런 애들을 한 번씩 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쏠 수 있어요. 덤 프로토콜 이런 애들 한 번씩 쏠 수 있다. 캐리 프로토콜.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조금 코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매매랑 타점을 최대한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처 많이 남겨주시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겁이 나서 사람들이 매수를 못하는데 많이 떠나갔고 많이 손절치고 나갔어요. 다 털려 나갔어요. 다 털려 나갔으면 올라가야죠.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가장 큰 재료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전히 아직까지 호재들이 안 터지고 있죠. 근데 호재들 터지면 한 방에 올라갑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 게 보이면서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리는 시점이 되면서 그 현물 ETF도 SEC는 꽉 막힌 놈들이라 안 되지만은 이 권한 자체를 SFTC라는 선물거래위원회 위원회랑 나눠서 가지게 되면은 이 SFTC에서는 지금 친화적입니다. 비트코인 친화적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하원 의원들이 상정해 놓은 법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연금펀드 401k 연금펀드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옵션을 추가하는 게 지금 걸려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거 시간 가면 갈수록 전쟁 끝날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시간은 지금 계속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된 호재들이 터졌을 때 비트코인이든지 알트코인이든지 위로 상방으로 제대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안 터지고 있는 구간. 근데 악재들은 이미 상반기에 다 두드려 맞아가지고 금리까지 0.75% 올리는 것까지 우리가 눈으로 본 상황에서 굉장한 공포심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서울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냐, 비트코인 15,000 가면 어떡하냐, 13,000 가면 어떡하냐. 다 대응해드립니다. 저희가 다 대응을 할 거고, 지금은 일단은 먹을 거 있을 때 먹고 빠질 것 같다 싶으면은 일단은 거기서 일단은 스톱하면 됩니다. 스톱했다가 어차피 비트코인은 15,000을 찍던 13,000을 찍던 간에 다시 올라옵니다. 2만 달러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채굴자들의 채굴 평단가, 비트코인 그 그래픽 카드 사가지고 공장 돌려서 채굴하는 단가가 21,000입니다. 21,000. 채굴자들의 본전 이상 봐야 돼요. 21,000 이상으로. 그럼 21,000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채굴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 비트코인이 채굴이 멈췄던 시점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시점이 역사적 최저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레이트 랠리가 터지면서 2배, 3배씩 가격이 펌핑이 됐었기 때문에 이 2만 달러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구간 자체는 굉장한 저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만을 깼을 때 17,000 부근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거래량. 일봉상으로만 딱 보셔도 이런 거래량이 그동안에 있었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려박은 구간에서 여기랑 여기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기 때문에 이게 상승의 연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바닥을 찍은 구간에서 재료들이 지금 터져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안 터지고 있죠. 왜냐면 아직 시기적으로 안 좋으니까. 아직 전쟁도 끝나려면 시간이 좀 남았고, 금리도 한두 번은 더 올려야 되고, 물가도 잡히는 시그널이 안 보이고, 그 원자재 유가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도 여전히 강세고, 지금 달러가 원화로 1,300원을 넘겼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일 때 이런 7가지 호재들이 한 번에 터지면서 위로 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모아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고 먹을 거 있는 거 보이면은 그냥 먹고 소액으로라도,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잃어도 100만 원이라도 우리가 조금씩 복구를 해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거의 절반 정도는 복구는 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언제 복구하냐? 이거 재료들 터지면은 그냥 불장 터지는 거죠. 그때 시드를, 여러분들 불장에서는 시드를 못해도 3배에서 5배는 불릴 수 있는 게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우리가 지금은 떠날 게 아니라 고통을 좀 마주하고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주요 뉴스를 좀 빠르게 살펴보면, 일단은 채굴자들도 지금 조금 살이 떨리는 상황이죠. 평단가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를 지금 채굴을 멈춰야 되냐.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막 그래픽카드 하나에 막 200만원 300만원 하던 것도 다시 100만원대로 좀 돌아왔는데, 일단 JP모건 쪽에서도 채굴자발 비트코인 매도세는 3분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 7, 8, 9월까지는 얘네들이 채굴자들이 좀 파는 게 조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간 이후에 조금 상승 구간으로 또 접어들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은 약세장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3분기까지 지속은 되더라도 그렇게 세게 2분기에 나왔던 것 같은 경우에 그런 하락 추세는 안 나오고, 왜냐면 2분기에 이미 팔 애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채굴자발 매도가 나오더라고 해도 그 강도가 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 전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세계 최대 규모죠. 블랙록의 ETF 지수 및 투자 글로벌 총괄, 이 사람도 최근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전통 금융시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현재 블랙록은 암호화폐 ETF를 출시한 계획은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암호화폐 규제는 지나치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이 이런 불투명한 시장으로 진입하는 건 걱정된다. 그래서 규제 당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을 딱 만들어줬을 때 암호화폐 ETF 출시를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블랙록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자체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블랙록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블랙록이나 거대 금융기관들 시타델이나 이런 데에서 루나 사태 때 숏을 대규모로 쳤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반대로 얘네들이 숏을 정리를 하게 되고, 이런 블랙록 같은 데가 이제 비트코인을 연구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간 이후에 비트코인 저점 매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겠죠. 또 블룸버그에서는 채굴자발 매도세를 봤을 때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채굴자들이 던질 때가 바닥이었다라는 거는 비트코인 차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사이클 패턴을 보면 역사적으로 채굴자들의 카피출레이션은 약세장 바닥 직전에 발생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한 번 더 조금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은 어쨌거나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하방에 배팅하는 숏 ETF가 일단은 상장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비트코인 개떡락을 외치면서 숏에 이제 배팅을 하는 건데, 일단은 상당한 금액이 또 입금이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929개의 비트코인이 하방 배팅에 걸려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 비트코인 선물 움직임을 보시면은 숏이 이렇게 쌓일 수 있게 흐름을 만들어 놓고요. 숏을 많이 사람들이 잡아 놓으면은 이 숏을 터트리면서 그냥 위로 쳐올리는 무빙이 많이 나옵니다. 롱도 마찬가지죠. 롱도 갈 것처럼 이렇게 롱 모아놓고 롱 다 죽이는 숏이 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숏으로 사람들 몰아넣은 다음에 한 번에 터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블룸버그 전문가는 이 SEC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이 좀 낮다, 희박하지 않냐, 이런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물 암호화폐 거래소가 SEC나 SFTC의 관할권 범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SEC는 현물 BTC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가 이제 6월 29일에 걸려 있고, 그레이스케일께 7월 6일에 걸려 있고, 그레이스케일은 이번에도 안 해주면 소송 걸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CFTC 쪽으로 권한이 좀 넘어와야 되겠죠. 이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넘어오게 되면은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SEC에서 좀 독단적으로 계속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할권이 넘어가야 승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최근에도 또 셀시우스 사태, 얘네가 파산하는 게 또 아니냐, 얘네 청산가가 지금 한 11,000 부근에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셀시우스의 부실 자산 매입을 위해서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셀시우스 파산 시청 시 할인된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또 셀시우스 파산시키려고
실질적으로 인위적인 하락을 또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셀시우스가 파산을 해야 그 자산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그런 얘기인데, 셀시우스의 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시티그룹 등이 해당 기업의 파산을 권고한 걸로 알려져 있다. 또 이런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불안한 시점이죠. 제가 비트코인 서두에도 지금 이거 뚫지 못하면은 또 빠질 수 있는 구간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다라고 해도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어차피 바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닥을 뚫고 살짝 내려갈 수는 있지만은 어차피 좀 더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호재들이 남아있고 먹을 수 있는 걸로 최대한 단기 수익을 챙기면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다 되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은 생기는 거고, 너무 무리한 한 방에 복구를 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좀 불가능한 장세예요. 좀 야금야금 복구를 해가야 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복구를 지금 실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동참하시면 될 것 같고, 주말인데 너무 또 차트만 보면서 소갈이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올라가냐, 올라갈 겁니다. 저는 뭐가 됐든 비트코인이 설사 셀시우스가 파산을 한다 해도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암덩어리 하나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셀시우스 같은 애들이 계속 또 돌려막기 하면서 부실 대출해주고 이러니까 시장이 지금 골마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가 없어지는 것 자체가 호재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인판 자체가 루나라든지 셀시우스, 3에로 캐피탈 같은 큰 욕심과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대출 상품들이 없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호재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좀 아플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용기를 갖고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먹을 수 있는 거 먹어가면서 복구를 해야 된다. 하반기는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리도 9월 달까지 올리면 이제 끝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희망적인 하반기가 열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6월도 다음 주면 마지막 주고 7월로 접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어쨌거나 월봉 패턴상 3개월 음봉을 찍으면 3개월 음봉 찍으면 최소 2달, 3개월 음봉 찍으면 최소 2달에 3개월 음봉 찍고 2달의 반등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구간에서 알트코인들 계속적으로 펌핑 나올 겁니다. 세타 토큰이라든지 뭐 스테픈이나 이런 샌박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런 거 최대한 잡아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